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AI 랠리입니다. 정말 로봇, 자동차, 중국 반도체 관련 내용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 AI 랠리 이어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들을 보자면요. AI 확산, 데이터 센터, 로봇, 여러 기업들이 다 AI 밸류 체인에 좀 안착하겠다는 뉴스가 정말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주의 상승세는 멈출 줄 모르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사실 항상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로봇과 AI는 우리가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그런 섹터 5년, 10년이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IT 기업들이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된 것으로 보면은 앞으로 지금 로봇과 AI는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AI, 사실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AI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 LG, SK,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로봇 섹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AI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혁명이 나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AI도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도 지금 2030년도까지는 70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리포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레벨 4 그리고 5까지 나오면서 이제 FSD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FSD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10년 좀 기대가 되는데 성 대표님은 로봇이나 AI 좋아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트렌드에 네. 맞으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최근에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까지만 보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현대차 주가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회사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12월부터 슬슬 이제 아틀라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월에 CES가 딱 되고 난 뒤에 현대차 그룹이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 주가가 가고 있는 건 봐도 이제 현대차 주가 올라가지고 기분 좋으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물려 있었던 그쵸. 분들, 그다음에 안 팔고 지금까지 버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거의 50%, 80%까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그렇게 무거운 현대차 주가가 왜 가냐라고 하는 거에 대답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네. 자동차에 로봇과 자율주행 테마가 묻으니까 그 무거운 현대차도 날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게 일단 2030년까지 연간 아틀라스 생산 목표를 3만 대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로봇 한 대당 생산 가격 10만 달러 가격 정도거든요. 근데 시간당 운영 비용이 5.1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를 본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조업 평균 같은 경우는 20달러 정도니까 사실 로봇을 투입하면 제조 원가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아틀라스를 생산한다 그러면 현대차 라인에도 당연히 넣겠지만 다른 데서도 분명히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펼쳤는데 모셔널 같은 경우에 2026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레벨 4 같은 경우에 그 로봇 택시가 실제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요금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로봇 이러면 자율주행 이러면 사실 주가가 확 올랐다가 쭉 꺼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손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테마가 아니라 섹터로 가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원전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정부에서도 원전 이용률을 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한전기술, 뭐 한전 KPS, 이제는 대우건설까지도 함께 움직이던데 원전 쪽 비중 더 늘려야 되나요? 사실 원전 지금 이미 올라가서 이제 약간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우건설처럼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수출해본 기업은 두산이 유일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바라카 원전이죠. 중동에 납품을 하면서 함께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건설과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근데 대우건설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고요.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도 또 친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타워를 대우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트럼프 타워를 런칭한 건설사가 대우건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인프라가 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좀 원전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계속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027년도까지 지금 800곳이 필요합니다. 지금 793곳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많아질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뭘로 해소할 거냐. 사실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수력 이런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전력 양으로는 사실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는 게 사실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뭐 아리백이다 뭐 탈원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지금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원전밖에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원전도 끝났나 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들이 좀 다수다 보니까 뭐 하나를 또 픽하자라고 하면은 대우건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우건설이 좀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리 좀 봐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되려 이 횡보도 안 나오고 있고 우상향 흐름이 지금 일봉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이 직전 고점이었던 97,400원도 돌파를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한 10만 원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 원 선을 일단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손절 라인은 지금 기대치가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일단 국내에서 원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찰병. 네. 근데 사실 저는 원래 국내에서 원전주 투자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원전 가동률을 극대화하겠다, 최고치를 끌어올리겠다 해서 제가 좀 꼼꼼히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보니까 설비 투자 없는 증산이더라고요. 일단 현재 가동 중인 26기 그거를 계속하고 그리고 노후 원전 10기가 있는데 그걸 계속 운전하겠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 없이 발전량을 확대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원전도 계속 굴리고 지금 있는 것도 계속 하겠다라는 거고. 호재는 아닌 것처럼 들리네요. 근데 신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신규 파이프라인이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일단 대형 원전 2기
2기 그리고 SMR 1기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원전 같은 것들은 이제 지역에 넣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난 정부와는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곁다리로 있는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전공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H200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수입 통제에 나서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 얼마나 클까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H200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수출 승인을 했을 때도 중국이 약간 반응이 이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일정 그리고 물량이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엔 수입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지금 H200이 이제 중국으로 만약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사실 중국 진출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H200과 함께 좀 뚫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네. 지금 수입 통제가 되면서 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 사이클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는 거의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HBM이 핵심 부품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제 마이크론,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거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 이제 하이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20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마다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은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밑에서 이제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 랠리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이게 이제 곧 실적이 좀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고 중소형주들도 나올 텐데 네. 그런 소부장 쪽도 이번에 실적 좀 턴어라운드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쉬고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타이밍이 국내 반도체 사실 오늘 삼성전자도 좀 올라왔고 1% 상승 마감했죠. 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달 말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하이닉스가 엄청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2주, 3주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 올랐던 어떤 데를 가는 거 있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수출 통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자체의 이슈이지 이게 국내 반도체에 영향을 미칠 그 대세를 꺾을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닉스 실적은 삼성전자만큼이나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보다는 한 다음 주쯤 되면 다시 조금 반도체를 조금 더 비중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면 조금 새로운 현상이 네. 나타나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말에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그럼 이렇게 AI 랠리 안에서 로봇 이야기도 했고 자율주행, 반도체, 에너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을 다뤄봤는데 반도체, 로봇, 전력 비중 어떻게 담을까요?
저는 일단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원전 같은 경우나 이제 전력 인프라도 지금 좋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소부장 기업들 지금 전혀 뭐 밑에서 아직도 안 움직인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반도체, 원전,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중기적으로 봐야 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반도체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올라가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뭐 대우건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가 지금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도 괜찮은데 저는 일단은 반도체를 좀 집중해 보자. 당분간은. 예,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보시는 게 먼저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 주셨던 5년에서 10년부터 반도체 러버시구나 느낌이 네. 딱 오긴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성 대표님은 어느 정도로 좀 비중을 실으면 좋을지 원전은 빼고 네.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반도체, 로봇, 에너지. 저는 사실 일단은 지금 현재로만 이번 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전력 인프라 쪽 비중을 조금 확대해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원전 확대 전략 이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면 일단은 이 전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도 만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 이번 주에 전력 인프라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던 거는 이런 모멘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전력 인프라를 조금 더 확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효성중공업이 20%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거의 한 15% 정도 올라온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고점에서 효성중공업 물린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타기가 되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전력 인프라에 혹시라도 이제 물려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타이밍에 일단 비중을 조금 확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점에 있는 어떤 전력 인프라는 이번 주에 잡는다라고 하면 다음 주쯤은 그래도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짧게 보면. 네, 로봇은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핫하게 볼 섹터는 전력 인프라다 좀 네. 말씀 주셨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괴리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